정부가 도비 30% 부담 의무를 못 지키면 기본소득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국가산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청사와 개발센터 등 핵심 시설 조성으로 산업 직접이 기대됩니다. 사천을 넘어 경남 전체가 우주항공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과 산업의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진주 사천시가 우주항공 미래 전략 포럼을 열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경남의 우주항공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선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실제 역할을 둘러싼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진주시가 진주와 사천을 잇는 새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선 교통 해소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예산이 복원됐지만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도비 30% 부담 미충족 시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국회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인데요. 정부가 조건 이행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추가 공모 계획까지 시사하면서 사업의 향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30% 규모 도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지자체 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에 일단 기회는 주고 예. 증액할 기회를 주고 예. 아니면 그 동의하는 도에다가 예. 지금 하겠다는 군들이 많으니까 예. 그쪽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1월부터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요. 예. 30% 보다 못하겠다 그러는 데는 빼고 예. 그만큼을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할 때는 아마 지금 넘칠 테니까요. 예. 그걸 빨리 신속하게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업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 남해군은 앞서 18% 규모 도비 지원액 전액 삭감으로 사업 무산 위기까지 겪었지만 극적인 예산안 통과로 가까스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선은 도비 지원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의회에서 경남도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 지원액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 내 지역으로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 각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꼬인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국회 요구 아닌 30% 부담률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다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도비 지원 여부 자체만으로 진통을 겪어온 경남은 상황이 더 비관적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갈등에 이어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간 반목까지 부추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쟁의 불씨가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을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예상치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란을 없애려면 결국 파격적인 국비 상향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소 비용이 국비가 한 80% 정도 돼서 앞으로 도나 군의 부담이 없으면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농어촌 활력을 위한 승부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본소득은 지급 전부터 논란과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 수도 사천시대를 위해선 기반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주항공 수도로 비상 준비에 나선 사천시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이번 시간에는 우주항공청 본청사를 비롯한 우주항공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우주항공청.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약 75%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인 경남에서도 특히 전국 최대의 집적지인 사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우주청은 최근 본청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청사의 2.5배 수준으로 건립됩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BTL 방식을 통한 신속 건립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우주항공청 청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인데 민간이 주도할 경우에는 보다 개성 있는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2030년까지 본청사를 건립하기로 한 우주항공청. 사천시도 이에 발맞춰 국가산단 내에 다양한 시설을 건립해 우주항공 분야 집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우주항공청 본청사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을 위해 우주항공 국가산단 내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 항, 연 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규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성특화지구의 거점센터인 위성개발혁신센터를 조성해 위성기업을 종합 지원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선 우주항공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또한 첨단 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월 기준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단은 85필지 중 22필지가 분양돼 분양률은 26% 수준. 사천시는 산업 육성 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분야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발전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 민간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한다면은 그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여러 기업들의 인력과 제조 시험 시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과 정책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천 지역이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관과 기반 조성에 더해 기업 유치에도 본격 나서기로 한 사천시. 우주항공 국가산단의 인프라가 속속 조성되며 우주항공 수도 사천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시야를 넓혀보면 이런 움직임은 사천 한 도시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남 전체가 우주항공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과 산업의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민간과 지역이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경남의 우주항공 전략, 강철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간 중심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한때 우주 개발은 나사와 같은 국가기관의 전유물이었지만 현재는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우주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민간 기업과 함께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우주 산업의 방향 전환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민간과 지역이 속도를 겨루는 시대입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경남의 역할을 다시 짚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12일 진주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경남우주항공 미래전략 포럼.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함께 마련한 이 포럼에는 산학 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이 왜 우주항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개회사에 나선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재정안 마련이 계획된 상황에서 경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에 들어서면 산학연관이 가장 협업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경남 이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기업이 몰려있는 경남에 산업진흥의 컨트롤 타워가 함께 있어야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우주항공 산업 기반이 타 지역 대비 총 기업 수가 거의 60% 차지를 하고 있고 생산액 같은 경우는 이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기반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진흥원 설립 이외에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산업 속도에 맞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과제 베이스로 해서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이런 구매 조달 방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매 조달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하기에는 여러 제도적인 준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럼은 기술 설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이라는 정책의 문제로 끌어올린 자리였습니다. 경남은 지금 우주항공청 유치 이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과 항공-MRO법 제도 정비, 경남이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정책과 산업을 동시에 움직이는 우주항공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이제 실행이 남았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경남의 우주항공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선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실제 역할을 둘러싼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과 대전에 남아있는 연구기관 사이의 기능 배치를 놓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어떤 쟁점을 남겼는지 김현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청의 입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핵심인 연구기관은 모두 대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연구기관들은 여기 대전에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사천 가서 뭐예요? 그 사무실만 얻어놓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94명이 항공 우주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산업을 앞서 우주항공청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우주항공청 핵심 부서에 대전 이전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서천호 의원이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을 사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천 우주항공청이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천으로 간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사천에 1년 반. 1년 반 만에 사실상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 배치를 두고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이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책 방향 전환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효율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에서 발사 수요가 없다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매년 누리호 발사를 확약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와 사천을 잇는 국도 3호선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간 도로 개설 사업. 진주시는 노선을 변경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진주시의회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사천과 진주를 잇는 국도 3호선. 두 도시를 오가는 인구가 늘며 특히 경상국립대에서 사천 IC에 이르는 구간의 혼잡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진주시는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국도 3호선에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개설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두고서입니다. 진주시는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도로 노선을 신진주 역세권에서 정촌면 매동마을 인근까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진주 역세권부터 정촌 산단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연결해 국도 3호선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도로도 결국 사천 IC 인근에서 국도 3호선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병목 구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천 IC로 나가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그 도로로 오나 요리 도로로 오나 저 도로로 오나 병목 현상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진주시는 정촌 산단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신진주 역세권에서 죽봉교차로 인근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지적이 잇따릅니다. 꼭 필요한 도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걸 저는 공사를 한쪽으로 집중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빨리 끝내가지고 진주 시민들의 그 불편함을 시는 현재로서는 우회도로 신설이 국도 3호선으로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 또 교통 체증을 위해서 제가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는 사천읍에서 진주 정촌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포함되면 이 도로와 신설도로의 연계가 가능해 차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터라 현재로서는 신설도로를 통해 교통 정체가 심한 경상국립대부터 사천 IC 구간 교통량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와 경남 테크노파크가 지난 11일 진주시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며 위성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집안 치마를 정밀 분석 모니터링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착수 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이 공유됐으며 지자체와 전문가,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진주목 문화사랑방이 12일 의안별제 바로보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진주 교방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행사는 진주 목사 정현석의 교방가요에 수록된 의안별제 가무 탐색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됐습니다. 일부에선 의안별제 의례와 음악 무용 공연에 이은 진주 건무가 선보여졌습니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선 사랑방 회원과 교방문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별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워케이션 센터 N강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83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남해 자연환경 속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사무공간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설 운영은 금융 플랫폼 토스가 맡게 되며 군은 센터가 청년 간 교류와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11일 선상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설 조성은 지난 2023년 경남도 지방전환사업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골프장은 연면적 2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관리동과 사무실, 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제3차 통합돌봄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틈새 돌봄 표준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도는 돌봄 활동가 양성과 틈새 돌봄 전면 시행, AI 기반 복지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남해군과 함양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도는 전담 인력을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읍면동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사천시 소재 경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사천 지역구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은 12일 심리검사실과 상담실을 둘러보며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상담 지원 체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한편 경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올해 3월 개관해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권 7개 지역의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청동기 박물관이 12일 기획전 선사예술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럽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와 조각품을 통해 인류가 처음으로 예술을 만들어낸 순간을 조명합니다. 전시에서는 동굴벽화, 여인상, 동물 조각 등 주요 유물을 복원한 전시품과 다양한 영상, 모형, 체험 요소를 결합한 선사예술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중앙당으로부터 최 전 관장의 입당 허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도당은 지난 7월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어 최 전 관장의 입당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연대가 12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7명의 후보가 참여한 결과 1차 통과자는 권순기, 김상권, 김영곤, 최병헌 후보 등 4명입니다. 단일화연대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상위 득표 4명을 1차 통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연대 측은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통과 후보자 4명은 이후 2차 여론조사와 방식을 협의한 뒤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은 다소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일요일부터는 개겠고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일요일에 가시는 게 더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 최고 기온이 8도에 그쳐 많이 춥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장갑과 목도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산청과 함양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사천과 남해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오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세종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소식 있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49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2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조금은 날이 풀리겠는데요. 한낮에 14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맑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겨울 햇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